이번 이야기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다시 또 시드무에 방문을 해주신 테슬러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아이고, 테슬러즈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네. 폰을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뭐 송출되는데, 뭐 잡음이나 이런 건 괜찮나요? 훨씬 더 깔끔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선명하게 테슬러즈님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뭐 또 그렇게 부끄럽게 또 감사합니다. 바로 귀 옆에서 예. 바로 들리는 듯한 그런 사운드예요. 진짜로.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뭐 ASMR인가요? 그걸 떠나서 그냥 귀 속에다가 바로 그냥 속삭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좋은데요. 네.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현실 공포일까요? 아니면 뭐 귀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약간 좀 섞여 있는데, 현실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오랜만에 제가 아는 분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직업계담 오. 관련된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죠. 교육 쪽 직업계담 굉장히 듣기 힘든데 우리 테슬러즈님 때문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그쪽의 이야기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오랜만에 방문 드리다 보니까 뭘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안 지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쌓아놓고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때 될 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예. 연말 연초 이때 겨울방학 때가 사교육 시장에선 제일 바쁠 때입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들 중에 나갈 친구들 나가고 들어올 친구들 새로 받는 시기인데 새로 친구들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접하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다양화된 시대다 보니까 그럼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이혼 가정도 있고요. 재혼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하거나 이런 거에 좀 터부시되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네. 요새는 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겪다 보니까 이분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가져와 봤고 이분은 본인께서 일단은 이혼 가정에서 잘하신 분이에요. 연배는 저보다 조금 더 위신데 되게 예전에 이 일을 하시면서 지금은 안 하시는데 이 일을 저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국내 굴지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오. 이게 업에 맞다고 생각돼가지고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교육 쪽에서 일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학원에 들어가서 학원에서 강사를 하다가 나와서 이제 병원 오픈하듯이 개원을 해서 학원 원장이 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그냥 독고다이로 개인 수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뭐 교육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뭐 네. 인터넷 강사나 이런 거 하는 맞죠. 방법도 있겠죠. 네. 이분은 본인 실력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깨너머로 학원 같은 데에서 어떤 식으로 애들을 티칭하는지에 대한 요령만 조금 익힌 다음에 네. 바로 나와서 독립군처럼 그냥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지역을 넓게 안 쓰고요. 딱 지역의 맹주처럼 어느 한 지역에서 이 과목 하면 이 선생님이 짱이다. 약간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타고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걸로 어떤 동네에서 굉장히 명성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소위 말하는 부르는 게 값인 분이 돼가지고 나는 이 정도 금액 액수 밑으로는 수업 안 한다.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신 거죠. 그러던 와중에 그 동네에서 제가 알기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저희가 흔히 전문용어로 새끼치기라고 소개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들어와서 생활을 영위하시다가 어느 날 소개가 들어왔는데 이분은 본인이 원래 방문 수업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너희들이 와라. 내가 이동하는 것도 좀 힘들다. 조금씩 이제 선생님 위주로 되어가는 거예요. 말만 학원이 아니지 거의 뭐 공부방인데 학원처럼 본인이 완전 모든 걸 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아파트 전용 건물 전체를 해당되는 집 하나랑 그 옆에 있는 집 하나 이렇게 두 개 집을 사가지고 네. 하나는 자습실이나 이런 좀 과제하는 독학 용도로 쓰고 하나는 본인이 강의하는 용도로 쓰면서 굉장히 잘 나갔대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소개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좀 집으로 와서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이 정도인데 뭐 가고 수업을 해야 돼?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러니까 초심을 좀 잃은 거죠. 처음에 일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그래서 딱 잘라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되게 세게 부르더래요. 그럼 얘기가 또 다르죠. 가서 만나는 보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의 성공 요건. 관여하지 마라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보력과 예. 집안의 재력과 아버지의 무관심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물론 요새는 또 세상이 달라져서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업계에서 흔히 있는 얘기니까요.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약간 명제를 깨는 네. 소개를 받고 갔더니 아버님이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게 생겼네. 이상한 거 따지고 들겠네 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별거 물어보지 않고요. 어떤 식으로 지도하시냐. 예. 학력도 안 물어보더래요. 뭐 물론 소개를 통해서 이미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애들 지도해 왔고 얘를 맡으면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 저희 애랑 잘 맞을 것 같은데 혹시 오늘부터 바로 수업을 좀 해주실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좋다. 사실 준비해 왔다. 그래서 그럼 바로 해주시라 하더니 그 자리에서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시더래요. 예. 회의를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넣었다. 오셨는데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주시길래 이분 말로는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요새는 제가 돈을 현찰로 잘 안 받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일하실 때만 해도 이렇게 금일봉 형식으로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 말로는 봉투를 딱 받아서 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딱 쥐어보면 이거 대략 얼마겠다. 이게 딱 잡힌대요. 이분은 하도 많이 해봐서. 딱 받아보니까 이거 무조건 돈 100만 원 이상이네. 지금도 뭐 돈 100만 원 이상 과외가 엄청 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요새는. 예전 일인 거를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흔치 않던 시절이니까 넉넉하게 넣었네 싶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수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주에 2회씩 그 집에 방문을 하기로 스케줄을 잡고 꾸준히 갔는데 저희가 상담은 아버지랑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뒤에는 가면은 어머님들이 맞이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뭐 저희 수업하고 있으면 다과상 같은 거라도 어머님이 좀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간식거리라도 잠깐 넣어주시던가. 근데 그 뒤에 어머님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한 3달 수업 가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애랑 관계성이 좀 쌓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레 물어봤대요. 야 근데 똘비야 너 어머님이 많이 바쁘신가 보다. 나 어머님 한 번도 못 뵀네? 라고 하니까 이게 패드립이 아닙니다. 얘가 그러더래요. 저 엄마 없어요. 라고 하더래요. 예. 무슨 말이야? 하니까 엄마 이혼했어요. 없어요. 그분이 차차 내가 눈치가 없었네. 내가 요새 너무 좀 돈에 취해 있다 보니까 배려하면서 말할 이 감을 잃어버렸구나 싶어서 미안하다. 선생님이 그런 게 아니라 했는데 애가 자기 딱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미안할 건 없죠.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다행히 애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선생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했더니 애가 웃으면서 어떤 미친놈이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일부러 안 하겠지 당연히. 그러는 거야. 애매하잖아요 이게 말이.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한테 뭐 미친놈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요. 물론 선생님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자기가 딱히 큰 소리 칠 것도 없기에 그래 하여간 야 너 그런데도 참 밝고 씩씩하게 잘 자라가지고 선생님 보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영부영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이 집을 꾸준히 수업을 가면서 시험을 몇 번 봤답니다. 제가 이번에도 시험 기간이었지만 이 사교육은 언제나 시험 성적과 결과로서 본인의 능력을 입증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랑 관계가 좋아도 결과가 계속 죽으면 수업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결과로서 증명을 해보여야 되는 게 사교육의 숙명인데 이 친구가 수업 태도도 참 좋고 머리도 괜찮고 자기랑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했을 때는 곧잘 했대요. 저희가 시험 준비하다 보면 얘는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친구가 있고, 아, 얘는 진짜 큰일 났는데?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전자 쪽이었대요.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아, 근데 결과가 늘 시원찮은 거예요. 확정하겠네 싶어서 애랑 얘기를 좀 했대요. 야, 너 무슨 일 있니? 아니, 나랑 연습하고 이 문제 풀릴 때는 그렇게 잘하면서, 아니, 왜 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러니까 이제, 아, 죄송하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런 뭐 저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이유를 막 얘기하더래요. 쭉 들어보니까 다 심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선생님이 듣다가, 자, 똘비야, 선생님도 결손 가정 출신이야. 결손 가정에서 자랐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면서 하면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된다. 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건 나도 알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래서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해내려고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좋게 얘기하면 동기부여? 예. 나쁘게 말하면 훈계 같은 얘기를 쭉 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친구의 표정이 되게 애매했대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표정 아시나요? 저희가 어른들이 훈계할 때 입술을 꼭 물고 이렇게 입꼬리가 밑으로 살짝 처지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듣는 표정이 있어요. 이 표정이 되게 오묘한 게 이분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뭔가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내가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라고 하는 끄덕임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언제 끝나 뭐 짜증나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애매하네 싶었는데 애가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음 시험 때 좀 더 노력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어른들 흔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돌비야, 이게 다 선생님이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열심히 수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본 시험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순풍을 단 돛담배처럼 성적이 쭉 나와줘서 이 친구는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놀랍게도 그 선생님보다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이만한 보람과 명예가 없어요. 야, 진짜 어려웠지만 해냈구나. 그러게. 그리고 그 아버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그 아이와도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내 제자인 게 자랑스럽고 네가 그렇게 어려운 어머님이 안 계신 나와 같은 이 결손 가정 출신으로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게 난 너무 네가 자랑스러워. 고맙다. 라고 하니까 저도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이 친구와의 인연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분은 그 뒤에도 그 동네에서 쭉 활동을 했고 연세가 이제 좀 지긋이 든 때가 왔답니다. 이분이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이 쭉 그 동네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느덧 한 40대 후반? 거의 뭐 15년,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 사교육 쪽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할지, 네. 모아놓은 목돈을 갖고 다른 업종으로 갈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오픈을 할지. 근데 이분은 이미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딱히 업종 변경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몇 년 하고 땡길 만큼 땡긴 다음에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하던 와중에 수업 문의가 온 거예요. 수업 문의가 늘 있으니까요. 대단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꼭 와서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대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이죠. 왜냐면 이분이 잘 안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똘비네 집 말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런 식으로 가서 수업을 하는 경우는 세 손가락 안에 꼽았대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선생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빙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든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요청이 왔어요. 뭐야? 하고 이제 봤더니 예전에 똘비네 동네 근처에 있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오랜만에 가네 싶어서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그 집은 어머님이 또 계시더래요. 일반적이니까 어머님 계시는 거? 어머님만 나와서 상담을 하고 수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아이랑 수업을 쭉 시작을 했고 관계가 잘 지속이 되면서
또 오랫동안 수업을 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아이는 성적이 잘 나왔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교사로서는 뭐 딱히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없는데 그 집이 재건축 개발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꽤 오래된 영세 아파트 단지였던 거죠. 오래된 그 막 5층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 가셨을 때 그 생각을 했대요. 아, 이렇게 좀 영세한 곳에 사시는데도 자식 교육에 이만큼 투자를 하시는구나. 대단하다.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부모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재건축 들어가면은 몇 년간 딴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사를 잠깐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쪽으로 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봤더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대요.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갔는데 거기가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를 했다고 주소를 찍어줘서 갔는데 집이 아니고 약간 좀 조그만한 벤처기업들 모여있는 예. 테크노 단지? 아. 테크노 예. 밸리? 그런 뭐 게 그런 있죠. 거. 테크노밸리 같은 거. 예. 예, 뭐 그런 거였대요. 그런 느낌의 건물이었대요. 아시다시피 그런 건물들이 조그만한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이런 데가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늘 거기 인원이 상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 가도 무슨 텅 비어있는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 귀곡산장 마냥 아무도 없는 그런 데도 있고 밤에 가도 막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약간 케바케였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데서 수업을 하러 가나? 그래서 이제 갔더니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애가 아버지 안 쓰는 사무실이 있어갖고 거기서 뭐 자기 개인 독서실 마냥 그곳을 쓰고 있었대요. 빈 곳이라. 선생님이 저기 와주셔서 당분간 수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직 전세 계약을 어디로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지인 집에서 얹혀서 있는데 선생님을 이쪽으로 불러드리는 건 저희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서 수업하고 뭐 잘 했대요. 한참 그렇게 수업을 하는데 재건축이 끝나갈 때쯤 재건축이 금방 들어갔대요. 거기는 제가 듣기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대요. 뭐 조합원들 뭐 이거 투표해가지고 몇 % 이상 뭐 얻고 그거 진단 심사에서 그거 통과하고 뭐 법률 통과하고 뭐 이러는데 뭐 길면 10몇 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미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건 다 통과를 돼 있던 데였고 그냥 공사만 들어가면 되는 데여가지고 공사가 몇 년 지나니까 전 놀랐습니다. 그 밑에 땅 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올라가기 시간이니까 쓱 올라가더래요. 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처음 수업했을 때로부터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쭉 수업을 했대요. 결과도 잘 나오고 해서. 그래서 테크노 거기서 좀 수업을 할 때도 있고 근처에 있는 전세 계약을 한 그 새로운 집에 가서 수업을 할 때도 있고 했는데 이분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했대요. 별건 아닌데 그 테크노밸리 거기 수업할 때 저희가 사무실에 보면은 보통 대표 그 사장님 자개처럼 이렇게 사장 뭐 김돌비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명패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거나 뭐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 뭐 대표 명함이라도 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컴퓨터가 있다거나 뭐 파티션이 있다거나 뭐 최소한 그런 사무실 느낌 같은 거는 있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진짜 얘 개인 공부방 같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희한하다. 뭐 얘를 위해서 여기를 꼭 무슨 준비해 놓은 것처럼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휑한데 뭐 사진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갖고 뭐지 이 사진이?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 되게 조그만한 저희 흔히 택시 기사님들이 다시방 위쪽에다가 가족사진 조그만하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해놓는 그 정도 사이즈의 되게 조그만한 사진이 있었는데 예. 가족 사진이더래요. 보니까 애 어렸을 때 얘 엄마랑 아빠가 같이 찍은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되게 조그맣고 옛날 사진은 막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아 누구다 모르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알아볼 정도는 못 되는데 이미 수업하고 있는 친구와 그 어머님은 이분이 알잖아요. 아 얘네 가족이구나. 그래서 알아봤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보는데 이분 나 되게 오래 아는 사람 같이 생겼다. 약간 이런 좀 친근감이 들더래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재건축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 어머님이 연락이 왔대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 집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갈지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겠다고. 알겠습니다. 뭐 결정되면 천천히 말씀 주세요 하고 이제 이분은 거의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있었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은폐를 생각하고 계셨다 했잖아요. 나는 이제 얘를 거의 끝으로 그만해야 되겠다, 이 일을.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얘랑 잘 마무리하는 게 이분의 마지막 목표였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님이 저희가 어디로 이사를 할 것 같고 재건축된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 아빠만 거기에 들어가서 혼자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외람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 했더니 내 아빠는 그 동네 쪽이 직장하고 가깝다고 거기서 혼자 살면서 주말 부부처럼 왔다 갔다 하기로 했고 우리는 애 교육 때문에 저 동네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했더니 그냥 애 아빠 집이 선생님 동네에서 가까우시니까 그쪽으로 가셔서 수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오랫동안 수업도 하셨고 거기 있는 동안에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애 아버지가 선생님을 뵙고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 뭐 식사라도 초대하고 싶다 하던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괜찮다고. 뭐 저야 감사한데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니까 애 아빠가 그런 데에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라고. 좀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같은 거를 굉장히 엄하게 받았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 장소 약속을 받고 밖에서 식사를 할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댁으로 부르더래요. 집에서 자기가 요리를 해서 직접 좀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되게 독특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된 아파트에 간 거예요. 갔는데 되게 기시감이 들더래요. 이 아파트 자체는 새로 지은 거니까 기시감이 안 드는데 이 근방에 내가 다 주변이 싹 밀고 올라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네 집이 이 근처였던가? 맞아, 얘네 집이 이 근처긴 했었어. 막 이러면서 내가 괜히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올라가서 띵동 누르잖아요. 누구세요? 저 누구 교사 누굽니다 라고 딱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오늘 딱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아버님이 계시더래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더래요. 애 자체가 어렸으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일이 많다는 핑계로 이제 뵙습니다 하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해서 봤더니 혹시 그분이 스페인 음식 중에 감바스라고 아세요? 감바스. 들어봤죠. 먹어보진 못했어요. 그 새우를 네. 이렇게 볶는 것처럼 해가지고 빵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새우를 이렇게 먹는 그 스페인 음식이 있습니다. 배고파요. 예. 되게 네. 맛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 감바스를 한 접시를 이렇게 딱 가운데 놓고 와인잔 2개를 세팅해 놓고 딱 계시더래요. 그래서 되게 운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아버님 너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냐고 했더니 편하게 앉으시라고. 앉았대요. 나이는 자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자기 대접하니까 민망하기도 했지만 기분은 좋더래요. 이렇게 와인 한 잔씩 기울이면서 뭐 살아온 얘기, 뭐 어쩌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됐냐, 이런 거 저런 걸 쭉 얘기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술이 좀 들어가니까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어봤대요. 근데 아버님은 어떻게 이런 요리 솜씨라든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 이런 예의 범절을 어떻게 배우셨냐고. 전 아버님 중에 이렇게 저에게 잘 챙겨주신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저희 아버지도 선생님들한테 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님이 대단히 배우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뭐 아버님이 그 정도면은 뭐 어머님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겠네요. 정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버님이 표정이 싹 붙더니 이 양반은 편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더래요. 예? 아버님 뭐라고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밑에 깔아놨던 게 있대요. 그거를 이렇게 입을 닦으면서 엄마 없다고요 라고 하더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지금. 선생님 저 똘비예요 라고 하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똘비예요. 그 아버님이라는 애가 똘비예요. 똘비가 가정을 이뤄가지고 자기 자식을 자기한테 맡긴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딱 긴가민가 기시감이 들랑말랑했던 그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어휴, 야, 똘비야. 그럼 또, 아니, 어떻게 여기 있어? 야, 너 반갑다. 하면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치우더래요. 그러더니, 앉아봐요. 그러더래요. 아니,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당신 하여간 그 이 주둥이가 문제라고 하더니 포크를 들더니, 자기 그 감바스 있는 앞 접시를 갖다가 이렇게 팍 하고 새우를 찍어버리더래요. 새우가 수직으로 꽂혀가지고 감바스 새우 중에서 조그마한 새끼 새우들을 이렇게 테두리에 둘러놓고 예. 좀 큰 새우들을 센터에다가 넣어놨대요. 큰 새우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갖다 그걸 꽂으니까 그 포크가 꽂힌 채로 덜렁덜렁거리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은 그 표현은 안 쓰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니?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너 이거 봐라. 하더니 그 새우를 이렇게 큰 거를 쭉 들고 와가지고는, 새우 중에 머리가 따여서 꼬리만 남아있는 새우가 있었고, 머리까지 다 붙어있는 새우가 있었대요. 그분이 아마 그렇게 세팅을 했겠죠? 그걸 보여주면서, 너는 이 중에 어떤 새우가 멀쩡한 새우 같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빨리 이게 확 손바닥 찍어버리기 전에 그러더래요. 나머지 포크를 하나 들고 이 눈빛이 진짜구나 싶어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그리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우가 두 마리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멀쩡한 애지. 얘는 머리가 달려있잖아. 저거는 머리가 저건 이상한 거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이프가 있었대요. 포크랑 나이프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예. 나이프로 자기를 뭐 찌르거나 이러진 않았고, 나이프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갖다가 팍 하고 세게 엄청 찍더래요. 근데 그게 진짜 아프대요. 끄트머리가 뭉툭하게 동그란 쇠절구 모양으로 돼 있는 손잡이라서, 그걸 머리에 맞으면 그렇게 아프답니다. 세게 맞으면. 그러니까 너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때도 그랬어. 아니, 새우가 대가리가 있든 없든 맛있으면 그만이고 대가리는 붙여놓으면 그만이고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얘도 서러운 거지. 네가 뭔데 얘가 정상이고 얘가 비정상이고 네가 뭔데 결정을 하냐 이러더래요. 네. 하면서 머리가 여기 아파갖고 막 잡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네가 이 개새끼야 나보고 결손가정아이라며. 야 내가 그렇게 흠결이 많고 하자가 많은 인간처럼 보이니? 이러는 건가? 솔직히 생각도 안 났대요.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인데 이분의 기억 속에는 자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가정적인 그런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에게 내가 내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큰 도움을 주었다, 이 기억으로 남아있다 보니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기억 안 났대요. 솔직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했더니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아까 새우를 찍어놨던 포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뽑아가지고 자기 손등을 이렇게 갖다 찍어버리더래요. 그 찍히니까 반대쪽으로 뚫고 나올 정도는 아니었는데 뚫고 나오는 건 되게 힘든 일인가 봐요. 제가 들어보니까 영화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나오는데, 근데 깊숙이 박히긴 해서 너무 아프더라고. 나가면서 있으니까 기억도 안 나냐? 네가 정확히 나한테 결손가정애라는 표현을 4번을 썼어. 나는 지난 10수년간의 세월 동안 그걸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네가 어떤 억양과 톤으로 얘기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그래서 그걸 재연을 하더래요. 자기 앞에서. 네가 결손가정의 아이, 결손가정이었지만 나도 결손가정 출신이지만 뭐 이걸 따라하는데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갖고 들으면서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하더래요. 포크가 이게 손에 박혀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처음에 너무 아팠대요. 말도 못할 정도로. 비명도 악 하고 안 나올 정도. 근데 앞에서 그 신들린 연기를 하고 있는 걔를 보는데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서 손이 안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였대요. 그래서 와,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돌비야, 선생님은 정말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다. 진짜 나는 너를 생각해서 하니까 네가 그 역겨운 혓바닥으로 나를 생각해서 얘기하라는데 했다는 말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냐. 듣고 싶지 않다. 조용히 하고 자기가 지금껏 이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얘기했대요. 아까 막 성적이 갑자기 잘 나왔다 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였대요. 내가 너보다는 나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보다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목표였고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랬고 자기는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왜? 오늘날의 이 설계를 위해서.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고 결혼한 여자도 자기와 같은 대학 출신의 유능한 여자와 해서 유능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내 아이를 이놈 자식에게 맡겼을 때 얘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싶었대요. 와, 예. 그래서 어떻지? 내 딸은 공부 잘하디?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말 실수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훌륭한 애고 엄마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아서 시옷자 얘기하는데 빰 귓사대기를 그냥 팍 하고 올려버리더래요. 예.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 하네. 야, 그게 왜 그 덕분이야. 내가 여기까지 다 데리고 왔어. 지금까지 너 이거 봐 하면서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계획해 왔는지 적어놓은 수첩 같은 게 있더래요. 일기처럼. 이거를 다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와이프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 가정을 이루고 내 애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시기가 늦지 않게. 그냥 유전자만. 그렇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좀 있으면은 이 양반, 이 선생이 은퇴를 할 것 같아. 이 일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동네에서 서칭하고 이제 들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근데 시기를 늦추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일지를 보니까 그분이 소름 돋았던 게 임신이 잘 안 됐대요. 돈을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시험관을 해가지고 여자는 그렇게 서두를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은 급한 거예요.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시키고 낳은 딸이 지금의 딸인 거죠. 그래가지고 맡겨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뭐 엄마의 뭐 보살핌 이런 얘기하니까는 그냥 귓사대기를 때려버리더래요. 울면서 얘기했대요.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이분은 진심으로 많은 참여를 했대요. 그러니까 꼽혀있던 포크를 뽑아주면서 가라고. 여기까지 했으면 됐고 이거 뭐 신고할 거면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나 뭐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냐. 나 처벌 받아도 상관없고 예. 뭐 가정을 이뤄도 상관없다. 애초에 쟤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너랑 그렇게 아름다운 척하는 이별을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그냥 이 순간만을 꿈꾸며 살아왔고 예. 목적을 이뤘으니까 나는 뭐 감옥에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건 알아둬라. 너는 교사가 아니야. 너는 사람을 가르치면 안 돼. 너는 살아갈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그것만 너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꺼져. 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면서 자기가 지난 나름대로 이분이 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잖아요. 그럼요. 이 모든 게 다 신기루 같고 모래사장 위에 산 성처럼 느껴졌대요. 그리고 이분이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됐대요, 그 뒤로.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신 지인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지인분한테 아까 말씀드린 포크 꽂힌 그 선생님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엊그제. 내가 너무 교사로서 애들을 볼 면목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분은 가족도 없었대요. 혼자서 쭉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안 된 것만으로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분이 혼자 살면서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얘네를 아는 집에 맡기고 나서 이제 연락 안 되고 본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디 뭐 다른 데로 멀리 가셨거나 예. 다른 선택을 하셨나 하늘로 꺼졌나 땅으로 사라졌나 알 수가 없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을 품고 여쭤봤어요. 아니 근데 지금 물론 그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보다는 예전이지만 그 시절이면 제가 알기로 나름대로 과학수사나 뭐 이런 게 네. 자리 잡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사람을 발견을 못할 수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모아놓은 자산이 상당히 많은 분이었다. 그 자산도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건 남아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현금이나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은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인분의 추측으로는 할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다. 예. 그걸 들고 아예 다른 곳으로 갔거나 그걸 또 말하기는 애매한 게 출입국 기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나머지 하나는 했더니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사라질지를 그 돈을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더라. 누군가에게 자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가.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발견이 안 될 수가 있냐. 그러니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실종자나 미연고 시신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는 게 예. 10건 정도라 치면은 발견이 안 된 건수는 몇 건일 것 같냐고. 와,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분이 그쪽 관련 일을 하세요. 경찰은 아닌데 그 관련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 예. 내가 모르긴 몰라도 걔가 그때 말하는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달리 생각해 볼 게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듣는데 뭐 이게 엄청나게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아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결말이 너무 찜찜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수업을 들어가게 된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한 분 안 계시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저는 애초에 색안경을 안 끼고 보려고 애는 씁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로서 베푼 말 한마디가 네.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이 말을 진짜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매하고 찜찜한 얘기인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저희 국장님들이나 저나 다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서로 소통이 좀 더 잘 됐었더라면 더 좋았고 의미 전달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뒤에 뭐 서로 오해를 푼다거나 이런 경우가 없다면 굉장히 이게 무서운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말 한마디 뱉는 게 정말 무게를 가지고 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현실 공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돌비님. 좀 찜찜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얘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방송은 좀 특이하게 막 좀 음하고 어둡고 소름 끼치고 무섭고 이런 얘기를 더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와서 감을 잃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뱉은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였건 간에 상대방이 다르게 받아들였다면 그게 굉장히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도 의미 전달이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많아요. 저도 어떤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쪽도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의미 전달이 제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짬뽕 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짬뽕 도사님. 예, 맞습니다. 저 짬뽕 도사님 때문에 오늘 점심 진짜 짬뽕 먹었습니다. 진짜로 짬뽕 드신가요? 예, 바로 먹었어요. 진짜 워낙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예, 짬뽕을 좋아하시나 봐요. 제 원래 짬뽕을 맨날 먹기 때문에. 예. 아무튼 오늘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또 굉장한 또 소름 끼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짬뽕 노사예요!
일단은 제가 뭐 얘기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얘기는 제가 군대 후임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 군대에 가면은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방에 있다 보니까 초소에 있으면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임 후임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전부인데 이 후임은 저랑 이제 3달 터울이 나는 밑에 후임인데 예. 이 친구랑 저랑 뭐 휴가 때 같이 놀러도 갈 정도로 친한 친구인데 다른 분들 들으시기에는 군대에서 뭐 소위 말해서 이빨을 깐 거를 뭐 제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성향상 이제 뭐 귀찮아서라도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낼 친구는 아니니까 귀족님들께서 좀 진정성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얘기를 시작하자면은 친구 후임을 이제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똘비가 이제 입대를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친구들이랑 뭐 어디 좀 놀러를 가자 아니면 좀 힘든 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가 좋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에 쭉 찾아보니까 뭐 국토 종주도 있고 지리산 종주 뭐 무전 여행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라도 하나 해보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똘비라는 친구랑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이렇게 셋이서 4명 다 자전거도 있고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이 친구들이 이제 고향이 남쪽 지방의 사람들인데 남쪽에서 어디 뭐 한 강원도면 강원도, 네. 경북이면 경북 이렇게 북쪽 지방으로 한 2박 3일, 한 3박 4일 정도 이제 자전거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딱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준비해야 될 장비들이 좀 있더랍니다. 오. 동네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놀고 이런 거랑 다르게 뭐 랜턴도 사야 되고 뭐 타이어 빵꾸 났을 때 비상 대처할 수 있는 뭐 타이어 패치도 사야 되고 휴대용 뭐 공기 주입기라든지 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살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구매를 하고 이게 근데 우리가 자전거 종주길로 가면 재미가 없지 않겠나 해가지고 여기 남쪽 지방 뭐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남쪽 지방에서 북쪽 지방까지 가는데 자전거 종주길 뭐 이런 거 말고 다이렉트로 그냥 내비를 보고 뭐 산도 가로질러 보고 뭐 강 옆으로 다리도 건너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뭐 그 당시가 이제 한 10년 전쯤이니까 네. 산 쪽에는 뭐 GPS도 잘 안 터지고 폰도 잘 안 터지고 이런 지역이 많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자전거 GPS 사는 가격이 한 돈 1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것도 이제 큰맘 먹고 이 똘비라는 친구가 군대를 가니까 야 우리 이것도 하나 해서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GPS도 큰맘 먹고 구입을 하고 날짜가 돼서 출발을 했답니다. 남쪽 지방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쭉 이제 첫날은 뭐 순탄하게 진행이 됐답니다. 숙소를 딱 정해서 간 게 아니고 가다가 코스를 쭉 보니까 이쯤에서 뭐 숙소가 있고 이쯤에 식당이 있고 이런 거를 대충은 그냥 보고 갔답니다. 약간 무전여행식으로 이렇게 갔는데 얘네들이 자기들 속도도 잘 모르니까 가다가 요즘 왔으니까 이 근처 식당에 가자 해서 뭐 밥도 먹고 또 다시 출발도 하고 해질 때쯤 이제 첫째 날은 예정된 숙소가 모여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하룻밤을 바로 그냥 뻗어서 잤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이 해가 뜨고 다시 또 출발을 하는데 똘비라는 친구가 있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는데 A라는 친구는 원래 좀 찡찡대고 뭐 힘든 거를 잘 하기 싫어하고 이런 친구니까 A라는 친구가 첫째 날부터 계속 막 찡찡댔답니다. 다리가 너무 아프다, 뭐 발이 너무 아프다,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계속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약간 찡찡대니까 B라는 친구가 야, 니는 여기까지 와서 찡찡대냐? 똘비라는 친구 이제 군대 가는데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계속 찡찡대냐? 그럼 니 혼자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호통을 쳤답니다. 계속. 예.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계속 뭐 투닥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똘비라는 친구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후임이지만 동갑인데 제가 잘 아는데 이 친구는 항상 성격이 좀 차분하고 중간에서 약간 중재하는 그런 느낌의 친구입니다. 다른 친구들 싸우면 중재하고 이런 친구라서 조용히 그냥 뭐 A라는 친구한테 야 많이 아프냐 그러면 좀 쉬었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B라는 친구는 원래 좀 까불락거리고 친구들이랑 막 자주 싸우고 호통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B라는 친구가 좀 화가 나 있었답니다.
좀 참았답니다. 나 때문에 이제 놀러 왔는데 뭐 친구가 좀 아플 수도 있지. 왜 자꾸 이렇게 막 뭐라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부지런히 가려고 했는데 A라는 친구가 아침부터 계속 이제 오늘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찡찡대고 뭐 조금만 가보자 가다가 정 안 되면 뭐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속도가 안 나서 천천히 좀 갔답니다. 천천히 가다가 그날은 이제 점심까지 먹고 하면은 좀 시간이 예정된 숙소가 있는 그 동네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점심도 대충 그냥 초코바 이런 거 그냥 먹고 부지런히 좀 쉬면서 막 갔답니다. A라는 친구 때문에. 열심히 갔지만은 벌써 뭐 해가 또 뉘엿뉘엿 지고 있고 저녁 시간이 됐답니다. 네. 그 당시가 날씨가 추울 때고 겨울이었는데 계속 이제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데도 없고 이게 숙소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추운 날에 비박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똘비라는 친구가 결정을 했답니다. 예.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해도 지니까 한 30분 뭐 1시간 정도만 더 가보고 그 당시가 한 뭐 2013년 14년 이때쯤이니까 지금도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검색해도 안 나오는 뭐 숙소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뭐 근처 옛날 민박집이라든지 일반 민가가 나오면은 좀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신세를 져보자. 일단 1시간만 좀 더 가보자. 이렇게 해서 아픈 친구를 데리고 막 쭉 갔답니다. 네. 산 옆에 있는 임도라고 하죠. 산 옆에 있는 길. 그 임도를 이제 쭉 오르막길도 갔다가 내리막길도 갔다가 쭉 가다 보니까 계속 막 포기할까 말까 펜션에 있는 자전거 픽업 트럭을 부를까 말까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무렵에 앞에 있는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그 산 고개를 하나 딱 넘으니까 불빛이 보여가지고 A랑 B랑 그 친구가 야 저까지만 가보자. 저기 뭐가 있다. 저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해서 막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갔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한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떡하니 있고 뭐 1층부터 3층까지 창문이 다다다닥 있는데 거기 불이 다 켜져 있고 예. 마당에 뭐 자갈도 쭉 깔려 있고 뭐 엄청 막 별장처럼 생겼더랍니다. 별장같이 생긴 건물까지는 한 걸어서 10초, 20초, 30초 정도 좀 가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살짝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3명이서 자전거를 마당 입구에 딱 자전거를 3대 대고 B라는 친구가 좀 약간 속된 말로 좀 나대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야 내가 갔다 올게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자전거를 대고 막 갔답니다. 그 사이에 A라는 친구랑 똘비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가 계속 막 찡찡대고 그러니까 야 니 어디가 아픈데 막 이러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프다 해서 보자 뭐 얼마나 아프길라면서 이 똘비라는 친구도 A라는 친구가 원래 좀 찡찡대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보기라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양말을 벗겨서 딱 봤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축구하고 이러면 물집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발바닥 전체가 한 개의 물집으로 잡혀 있더랍니다. 완전히 물집에 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집이 그냥 한 개로 커다랗게 하나 잡혀 있더랍니다. 예. 진물도 나와 있고 막 피도 나와 있고 막 양말도 막 빨갛게 돼 있고 해가지고 야 니는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서 자전거 여행을 왔냐 아프면 좀 얘기를 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얘기했지 않냐 너무 아프다고 이 친구가 원래 운동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똘비라는 친구가 엄청 좀 감동도 먹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답니다. 딱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어쨌든 운 좋게 이런 숙소 같은 곳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자고 내일 일정은 포기를 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딱 밖에서는 A랑 똘비라는 친구가 그러고 있었고 B라는 친구가 막 신나가지고 막 뛰어갔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1층 정문 같은 현관을 딱 들어가서 그 친구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나왔답니다. 좀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B라는 친구가 혼자서 손에 뭘 들고 뭘 먹으면서 나오더랍니다. 근데 뭐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냥 뭐 거리도 좀 멀고 해서 이제 가만히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야 갔다 올게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그 건물이 이제 보니까 외벽에 계단이 있습니다. 안쪽에 계단이 있는 구조도 있지만 외벽으로 Z자 모양으로 1층에서 2층, 뭐 2층에서 3층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외벽 계단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외벽 계단으로 딱 올라가더래요. 막 신나가지고 약간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올라갔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2층에 뭐 숙소가 있나 보다, 2층으로 올라가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고 그 친구가 한 1, 2분 있다가 문이 다시 딱 열리더랍니다. 밖에서 봤을 때.
2층에 연결된 문이 탁 열렸는데 그 친구가 문을 완전 살살 열더니 살살 약간 우리가 소리 없이 문 여닫을 때 하는 그런 살살 문고리로 착 살살 풀고 이런 식으로 닫고 나서는 완전 고양이 걸음으로 사뿐사뿐 이렇게 외벽 계단을 타고 사뿐사뿐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똘비라는 친구랑 A라는 친구가 밖에서 그걸 딱 보고 있었는데 뭐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 안 그래도 이 똘비라는 친구는 원래 B라는 친구한테 좀 화가 나 있었는데 A라는 친구 발바닥을 보고 나니까 완전 화가 폭발을 하더랍니다. B라는 친구가 지금 또 임마가 또 장난을 치는구나. 뭐 사뿐사뿐 내려올 이유가 없을 텐데 사뿐사뿐 내려오길래 거기서 이 똘비라는 친구가 참다 폭발을 해서 막 소리치고 욕을 했답니다. 야, 이 새끼야, 니는 이까지 와서 지금 애가 뭐 아파 죽을라 하는데 지금 뭐 장난치냐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질렀답니다. 멀리서. B라는 친구가 사뿐사뿐 내려오다가 진짜 계단을 막 내려오는 길에 한 칸, 두 칸, 막 세 칸씩 막 뛰어 내려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 있는 곳까지 막 뛰어오더니 야, 튀어! 막 이러면서 자전거를 막 급하게 부랴부랴 타고 자갈밭길을 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똘비랑 그 친구가 저 새끼 진짜 끝까지 장난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B라는 친구의 자전거 타는 뒷모습을 딱 봤는데 진짜 죽을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는 뒷모습을 딱 보니까 뭐가 있나? 갑자기 막 소름이 돋더랍니다. 아무리 뭐 장난을 많이 치고 이런 성격의 친구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급하게 그 친구 2명 자전거를 막 타고 쫓아갔답니다. 왼쪽으로 가면 오르막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밑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좀 빨리 가려고 하면은 서서 타지 않습니까? 왼쪽 오르막길을 미친 듯이 막 그 친구가 진짜 자전거가 부러질 정도로 밟으면서 막 올라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뒤에서 야, 뭐 무슨 일인데? 막 이러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길래 일단은 저 친구를 버릴 순 없으니까 그 나머지 2명도 막 젖먹는 힘까지 해서 뭐 한 3분, 5분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Y자로 된 2갈래길이 나오더래요. 2갈래길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친구 그 자전거 뒷바퀴만 보고 겨우 막 쫓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Y자 길이 있으면은 중간에 있는 남은 길이 V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V자로 돼 있는 사이 공간은 전부 다 이제 갈대였답니다. 사람 키만한 갈대였는데 B라는 친구가 그 갈대로 그냥 직진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뒤에서 막 야 어디가 막 이러니까 그냥 진짜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더랍니다. 나는 뭐 같이 뭐 따라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앞에 뭐 절벽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그 친구 친한 친구니까 일단은 버릴 순 없으니까 막 쫓아가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막 그 B라는 친구가 갈대 눕히는 소리 뭐 막 숨소리 이런 것만 듣고 쫓아갔답니다. 거긴 평지였는데 거기서 한 체감상 3분 정도 막 들어가서 그 B라는 친구가 가쁜 숨을 막 몰아쉬면서 개거리고 똘비라는 친구가 진짜 니 지금도 장난이면은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도대체 뭐냐고 얘기를 좀 해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B라는 친구가 숨을 한창 이제 막 들이쉬더니 원래는 뭐 목소리도 크고 좀 까불락거리는 친구인데 엄청 조용하게 경찰 불러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경찰 불러 제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 왜 불러 이러면서 하니까 좀 가까이 가서 이제 갈대를 눕히고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눈도 풀려있고 다른 친구 2명은 아무리 겨울이지만 오르막길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얼굴이 좀 창백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경찰을 불러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일단은 경찰을 부르라 하니까 이 친구 좀 안색도 안 좋고 뭔 일이 있나 보다 해서 112에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여보세요 112입니다 뭐 이러니까 예 저희 여기 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뭐 이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경찰 쪽에서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아니면 뭐 술 취한 사람이 전화한 줄 알고 신고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똘비라는 친구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도 사실은 전화를 하라 해서 신고를 했는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인데 막 이러니까 B라는 친구는 대답도 안 하고 저도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와주시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디신데요? 계신 데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뭐 건물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왔다, 산 옆에 길로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거기가 뭐 어디신데요?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GPS를 산 게 딱 기억이 나더랍니다. 잠깐만 제가 자전거를 탄 GPS가 있는데 저 요거를 한번 볼게요 하고 그 GPS에 찍힌 뭐 경도 위도 128.1233 뭐 36.12 뭐 이런 식으로 쭉 불러줬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쭉 받아서 적었겠죠. 경위도를 이제 뭐 시스템상에 적었겠죠. 잠시만요 하고 딱 찍어보고 하니까 경찰이 딱 말하는 게 거긴 왜 갔어요? 이렇게 말하답니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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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니까 거긴 왜 갔냐고요? 이러니까 예? 자전거 타다가 왔는데요? 뭐 이러니까 일단은 뭐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지금 뭐 어디라고요? 갈대밭이라고요?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일단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어디 움직이지도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갈 테니까 가만히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탁 끊더래요. 똘비라는 친구가 그거를 탁 듣고는 뭐지? 이 친구도 원래 이럴 친구가 아니고 경찰도 왜 이렇게 말하지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무섭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체감상 한 몇 분 안 지나가지고 저 멀리서 빨간불 파란불 막 이렇게 막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경찰이 왔나 보다. 엄청 빨리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막 빵빵거리면서 일로 나오세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게 어렴풋이 막 들리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 뭐 여기 있어요 하면서 3명이서 일단은 자전거를 놔두고 자전거를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놔두고 3명이서 쭉 밖으로 나갔답니다. 불빛 보이고 소리 들리는 쪽으로 딱 나가니까 경찰이 있고 3명이 경찰차에 타서 산골짜기에 있는 파출소로 갔답니다. 근데 가는 내내 솔직히 똘비라는 친구는 경찰이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뭐 때문에 갔냐 무슨 일이냐 왜 신고했냐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경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태워서 가더랍니다. 파출소에 도착을 해서 그 친구들을 좀 하루 묵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파출소 안에 있는 유치장 같은데 문은 열어놓고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더랍니다. 학생이고 이러니까 반말을 하면서 이 동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하루는 여기서 대충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뭐 자전거를 찾으러 우리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똘비라는 친구가 제 약간 리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알겠다 하고 아까까지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였는데 B라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반말도 안 하고 뭐 초점도 좀 풀려있고 막 그렇더랍니다. 이 새끼 뭐 이런 애가 아닌데 하면서 야, 이제 말해봐라 무슨 일인데 하니까 모르겠다 내일 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그 유치장 같은 곳에서 하루를 묵었답니다. 이거 뭐지 하다 보니까 이 3명 다 피곤하게 그냥 뻗어버렸답니다. 눈 뜨니까 다음날 아침이고 경찰차를 타고 다시 이제 가보자. 경찰이 자전거 찾아서 뭐 집에 가라 그냥 이 산골짜기 위험하게 뭐 안 되시냐 하면서 차를 타고 쭉 갔답니다. 체감상 한 10분 정도 산길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다 보니까 경찰차를 딱 세웠어요. 경찰이. 그래가지고 똘비라는 친구가 뭐지? 여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경찰이 뭐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쭉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여기 갈대밭은 같은 갈대밭인데 여기는 다른 갈대밭인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3명 다 그 자리에서 거의 뭐 주저앉듯이 그랬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게 분명히 산이다 보니까 임도다 보니까 갈림길도 있고 다 뭐 나무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비슷한 곳인 줄 알았는데 Y자의 2갈래길이고 갈대밭이 쭉 있는데 갈대밭이 다 싹 다 누워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같은 곳인데 사람들 발자국으로 드넓은 갈대밭이 다 누워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그냥 원래는 한 치 앞도 안 보였는데 앞에는 다행히 절벽이 아니고 산이었고 저 멀리까지 보니까 우리 자전거도 딱 봐도 없더랍니다.
똘비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야 도대체 뭐냐 좀 얘기 좀 해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B라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날 자전거를 딱 3명이서 딱 세우고 예? B라는 친구가 1층에 문을 똑똑똑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똑똑똑 뭐지? 하면서 근데 2층 3층도 불이 켜져 있고 뭔가 웅성웅성 하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발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하니까 아 1층에는 아무도 안 계신가 보다 밤이고 하니까 파티를 하고 있나 보다 하면서 조용히 1층 현관의 문을 딱 열었는데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안에 카펫 같은 게 쭉 깔려있고 불도 켜져 있고 그 당시가 겨울이었는데 보일러도 따뜻하게 막 틀려있고 방금까지 사람이 있다간 것처럼 막 그렇게 있더랍니다. 쭉 보니까 뭐 그냥 일반 사람들 사는 그냥 펜션 같은 느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좀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너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냉장고를 먼저 열어봤답니다.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뭐 물도 있고 주스도 있고 과일도 있고 음식이 그냥 꽉 차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이제 펜션에 놀러 온 느낌? 술은 뭐 모르겠는데 좀 음식이 많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과를 하나 꺼내가지고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하면서 아 모르겠다 하면서 일단 먹자 하면서 한 입 탁 베어 물고 쭉 한 바퀴 도니까 분명히 2층 3층 건물인데 건물 내부 계단은 없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 밖에 계단이 있나? 하면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아까 이제 친구가 봤던 게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으면서 막 신나가지고 아까 계단이 있는 거를 얼추 본 것 같으니까 야 내가 갔다 올게 하면서 이제 2층으로 막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갔답니다. 외벽 계단으로 딱 올라가서 2층 문을 딱 여니까 열자마자 문이 하나 더 있더랍니다. 정면에. 예. 바로 왼쪽으로는 좁은 통로로 된 곳에 3층으로 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뭐야? 딱 열자마자 위에서 발소리가 엄청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 3층에서 파티를 하나 보다 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계단으로 막 올라갔답니다. 3층으로. 이 친구도 아무리 뭐 개념이 없는 친구라고 해도 최소한의 개념은 있으니까 문을 똑똑똑 했답니다. 살살이 똑똑똑 하니까 반응이 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안에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문을 이제 살며시 돌려가지고 살며시 탁 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많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온통 전신에 흰색 가운 같은 옷을 입고 한 3, 4명, 5명 이렇게 모였는데 조금만 고개를 더 내밀어서 이제 보니까 사람 한 50명, 60명 되는 사람들이 온 전신에 흰색 옷에 뭐 흰색 빵봉투 같은 우리 뭐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면은 빵봉투 있지 않습니까? 빵봉투 같은 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눈은 또 구멍을 뚫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한 5, 60명 되는 사람들이 한 손에 손을 잡고 강강 수월래 하는 것처럼 돌고 있더랍니다. 쿵쿵쿵쿵쿵 뛰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 사람들은 무슨 파티 방식이지? 이렇게 낙천적인 성격이니까 무슨 파티 방식이지 하면서 뭔가 홀린 듯이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아무도 뭐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쿵쿵쿵쿵 돌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막 강강수월래 하고 있으니까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또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에 손잡고 돌다 보면 중간중간에 어렴풋이 사이사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 중간에 사람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저 사람은 앉아 있네? 저 사람은 근데 옷 색깔이 다르네? 저 사람은 왜 빨간색 옷을 입고 있지? 저 사람은 약간 이 파티의 뭐 주인공? 생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 강강수월래 하는 사이사이를 딱 보다 보니까 갑자기 딱 소름이 돋더랍니다. 우와. 저 사람은 혼자 옷 색깔이 빨간색인데 그거를 사이사이 보다 보니까 피 같더랍니다. 온통 빨간색이긴 한데 듬성듬성 하얀 부분도 있고 피 같은 게 물든 느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 보다 보니까 탁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건 이상하다 해가지고 문을 다시 진짜 살포시 닫고 문 닫는 소리도 안 나게 닫고 조용조용히 내려와서 다시 이제 2층 외벽 계단으로 나가는 문을 살포시 열고 살포시 닫고 고양이 걸음처럼 막 사뿐사뿐 내려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똘비라는 친구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엄청 크게
야, 이 새끼야, 뭐, 니는 이까지 와서 지금껏 애가 죽을라는 장난을 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막 계속하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때부터 진짜 죽어라. 뛰어내려와서 넘어지든 말든 뛰어내려와서 자전거를 타고 일단은 도망쳐야 된다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고 갈대밭이 보이길래 아, 여기는 숨으면 되겠다 해서 막 온만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갔던 거랍니다. 그 얘기를 다 누워있는 갈대밭 앞에서 경찰이랑 다 있는 공간에서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나머지 친구들은 이미 뭐 약간 좀 많이 충격적이고 경찰이 딱 듣더니 내가 여기 동네에 부임한 지 지금 3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 부임하고 한 3달 정도 있을 때 신고가 한번 들어왔다. 예. 무슨 신고냐면은 그때 뭐 밤에 그냥 앉아있는데 아, 예, 여보세요? 하니까 아, 예, 저는 뭐 여기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가 뭐 새벽이고 이랬는데 지금 혹시 여기 뭐 행사 같은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전화가 들어왔답니다. 예. 예? 무슨 행사요? 왜요? 이러니까 여기 한 사람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흰색 옷을 입고 산길을 오르고 있다면서 산 옆에 있는 임도를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네? 뭐 상사 같은 게 없을 텐데 하고 그냥 뭐 산악회 사람들인가 하고 그래서 어디 뭐 다치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저는 뭐 갈 길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고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있는데 정확히 한 1년 뒤에 또 신고가 비슷한 게 들어왔는데 똑같은 내용이더랍니다. 새벽에 사람 100명 되는 사람이 흰색 옷이랑 막 올라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뭔가 저번에 작년에도 이런 신고를 받았었는데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선임이랑 해가지고 그 전화 받은 사람이랑 해가지고 순찰차를 끌고 얘기한 쪽으로 갔답니다. 하니까 진짜로 흰색 옷 입은 사람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산길을 막 올라가고 있더랍니다. 군대 무슨 뭐 행군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경찰관 후임이 진짜네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딱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경찰차가 보이니까 일제히 딱 멈추더니 한 100명 되는 사람들이 딱 멈춰서 경찰차를 딱 바라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타있던 경찰 선임이 야 그냥 가자. 그래서 예? 왜요? 이러니까 야 그냥 가 그냥 직진해 뭐 그냥 직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직진해서 뺑 돌아가지고 다시 파출소로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뭐 이러니까 야 내가 요 동네에 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좀 많았다. 저게 뭐예요? 그러면은 하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존재들이 있다. 우리 뭐 직업이 그렇더라도 건들면 다친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이제 약간 거대한 사이비 종교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그래서 경찰관이 갈 때마다 딱 얘기를 하기를 야 니네들 지금 보면 알겠지 지금 자전거 딱 봐도 사람들이 지금 자전거 찾으려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이제 알겠지? 하면서 내가 이런 말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다른 데 신고하지도 말고 내가 터미널까지 태워줄 테니까 자전거 찾을 생각도 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경찰차를 타고 친구 똘비도 그렇고 나머지 친구도 찾을 생각도 없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차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이 친구가 막 인터넷에 구글링도 해보고 뭐 흰색 옷을 입은 사이비 뭐 이런 식으로 흰색 빵봉투 사이비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땡땡교라는 비슷한 종교가 나오더랍니다. 대부분 저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미 알고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뭐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네.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또 아, 사이비죠. 예. 네, 그래서 야 이게 그건가 보다. B라는 친구 네가 만약 거기서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러게.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는 끝나고 친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A라는 친구가 계속 막 발이 아프고 했던 게 좀 가지 말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약간 그렇게도 생각하고 네, 군대 후임한테 들었던 얘기를 가감없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네, 종교로 알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뭐 시청자분들 이미 다 안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그렇죠. 뭐 했던 그런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뭐 있었던 종교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뭐 그 뒤로 뭐 산 쪽으로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임. 지금도 뭐 연락하려면 하는 사이인데. 하기야 또 암암리에 계속 또 그걸 이어서 또 진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대가 좀 예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예 사라지진 않고 뭐 소수만 남았더라도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친구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건강수월회처럼 돌고 했을 때 중간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미 뭐 돌아가셨을 확률이 높다고 이제 뭐 와, 의식이 좀 진행될 때는 뭐 이미 뭐 그런 뭐 제물로 바치든지 뭐 그런 돌아가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 귀신을 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었겠네요. 저도 이 얘기를 초소에서 들었는데 예. 뭐 이 친구가 거짓말 할 친구도 아니고 해서 그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한동안은 그때는 북한군보다 이 땡땡교가 더 무서웠습니다. 북한보다 무서웠던. 마주칠까봐. 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짬뽕도사님께서 말씀 깔끔하게 잘 해주시네요. 아닙니다.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이게 긴장한 거라면 긴장이 풀렸을 때는 그냥 날아다니시겠네요. 정말로. 아니, 사실상 제가 이제 짬뽕도사님의 직업을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방송에서는 일단 얘기는 안 했는데 혹시 직업 정도 그냥 간단하게 말은 해도 되나요? 안 하신 걸 원하시면 안 할게요, 그냥.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뭐... 현재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진짜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시거든요. 아닙니다. 예, 목숨 걸고 진짜로 항상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진짜 이 막 불과 싸움을 하시거나 이제 화마랑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을 구하시고 네. 근데 이런 경우 빼고도 정말 사람이 무서운 경우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진짜 뭐 이런 사이비 종교도 있겠지만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섭구나라는 걸 몸소 이제 느끼시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는 이야기가 가능하시다면 저랑 또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오늘 짬뽕도사님 정말 소름 끼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짬뽕도사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야기가 굉장히 소름 끼치게 전달이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직 소방관 분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아마 영적인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상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지 항상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